FT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설명드렸죠. 일단 FT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FTP의 목적은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고 또는 이제 보통 이제 업로드 한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공유되어 있는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업로드 하든 다운로드 하든 FTP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요. 한쪽에 이제 FTP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PC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되겠죠. 이게 FTP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TP 만약에 그 서버로 많이 구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리눅스에서는 이제 초창기에는 WU FTPD를 많이 썼거든요. 이건 이제 유닉스에서 넘어온 형태고요. 그 뒤에 이제 프로 FTPD, 약간 이제 아파치 웹서버 같은 설정을 하고요. 상당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고, 최근에 이제 레드햇 계열은 이제 VSFTPD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볍고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TP 프로그램 이제 하나를 이제 FTP 서버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할 때 클라이언트는 이제 FTP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FTP. 그러니까 아까 텔넷처럼 텔넷도 클라이언트엔 텔넷이라는 패키지가 깔려 있어야 되고 서버는 텔넷 서버라는 패키지를 깔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FTP는 클라이언트에서 리눅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리눅스 클라이언트에는 이제 FTP라는 명령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FTP 서버 쪽에는 이제 이런 다양한 서버인데 저희가 실습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VSFTP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FTP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버에 접속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 공개 소프트웨어 사이트에서는요 일일이 모든 일반인들한테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주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너니머스라는 그 익명의 계정을 제공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냥 모두 FTP, 리눅스에서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니까 원래는 어너니머스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이디 물어보면 아이디 어너니머스.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어너니머스인데 리눅스 계열 서버인 경우에 보통 아이디 FTP, 패스워드 FTP라고 해도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은 뭐 텔넷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TP라는 명령 쓰고 이제 호스트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IP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서버로 접속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F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P 명령을 아셔야 된다는 거 한번 더 말씀을 뒤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TP 하면 이제 이론적인 어떤 이제 시험들을 보게 되면, 뭐 리스마스터 같은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본 포트입니다. FTP의 기본 포트는 21번인데, 이 FTP는 포트를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명령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뭐 푸시라든 게시라든 이런 이제 그 제어 관련된 어떤 이제 그런 명령어들은 21번 포트로 이제 족작을 하고 이제 그 포트로 주고받는데 데이터는 별도의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이 데이터 포트가 20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FTP는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20번, 21번인데 기본 포트는 21번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FTP 데이터 포트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티심 서비스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웰런 포트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21번과 20번을 사용하는 모드가 이제 액티브 모드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방화벽 관리자들이 저도 예전에 뭐 경험한 거지만 FTP 서비스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방화벽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러면 21번만 열어놓으면 그럼 21번은 접속은 잘 됩니다. 근데 파일을 업로드 한다든지 다운로드 할 때 차단이 돼요. 차단이 돼요. 그래서 FTP 서비스 열 때는 포트를 두 개를 열어야 됩니다. 20번하고 21번을 같이 열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두 개의 포트가 이제 웰런 포트 안에 있다 보니까, 웰런 포트가 0번서부터 1023번이잖아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 보안상의 어떤 이제 뭐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 포트를 다른 포트로 이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터 포트를. 그래서 데이터 포트를 이제 웰론 포트가 아닌, 즉 1024번 이상의 어떤 이제 포트로 예약되지 않은 포트로 사용하는 모드가 있는데 그걸 이제 패시브 모드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액티브 모드로 아마 운영을 할 건데 간혹 이제 패시브 모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잘
이렇게 모드는 한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P는 접속을 하게 되면, 제가 뭐 실습을 통해도 보여드리겠지만, 접속을 하게 되면 FTP 관련 명령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물음표를 하신다거나, 보통 FTP는 접속하게 되면 FTP하고 FTP 특유의 이제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명령을 모른다 그러면 물음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help라고 입력하게 되면 여기 아래에 나온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뭐 리눅스에 쓰이는 명령 비슷합니다. ls 또는 윈도우에서는 이제 dir이라는 명령을 쓰잖아요. 윈도우 계열에서 디렉토리 목록을 이제 보여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서버에 이제 그 업로드하는 그런 그 명령이 이제 푸시죠, 원격 서버 샌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하는 게 get 또는 이제 빠졌는데 receive, receive라고도 명령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나 mkdir, rmdir 이런 것들은 이제 리눅스 명령, 유닉스 계열 명령이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스테이터스도 있고요. 퀴트 종료할 때는 퀴트하거나 뭐 exit, 뭐 by 이런 명령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개 볼 때는 env, mget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cd, rename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hmod도 동일하고 삭제하는 명령은 이제 delete입니다. delete라는 명령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접속을 끊을 때는 close입니다. close는 접속을 끊기만 할 뿐이지 FTP 프롬프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exit, quit라는 명령을 사용하시게 exit, quit, 뭐 by 하시게 되면 프롬프트, 리눅스 프롬프트로 이렇게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로컬에 있는 디스트 보통 CD 하게 되면 접속된 원격지 서버 FTP 서버의 디렉토리를 바꾸는 건데 로컬 접속한 시스템 클라이언트죠. FTP 클라이언트의 디렉토리를 바꾸고 있다 그러면 이제 LCD라는 명령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해시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전송하는 그 단계를 해시 마크로 그 표기해달라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다운로드 되는 건지 뭐 업로드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실 때는 해시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B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이너리 모드로 이렇게 전환하는 형태고요. 패시브 하게 되면 이제 패시브 모드 온 오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음. 그러니까 패시브 한 번 하면 온이 되고 패시브 오브 한 번 또 하면 이제 오브 되는 그런 거에서 패시브 모드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하는 형태고 바이너리는 이제 이진 형태들 텍스트가 아닌 이진 형태들을 전송 모드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BI 해시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써서 사용한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SH죠. SSH는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텔넷을 대체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패키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다르게 이름이 조금 돼. 현재 링스는 이제 오픈 SSH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버 쪽에는 이제 오픈 SSH하고 오픈 SSH 서버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 개의 패키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클라이언트 이쪽이죠. 이쪽은 이제 오픈SSH하고 오픈SSH 클라이언트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서버라는 패키지, 오픈SSH 서버, 이쪽은 클라이언트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현재 그 SSH 제공하는 게 패키지를 암호화한다 해서 안전한 원격 로그인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쉘, 그 다음에 원격 복사, 그 다음에 안전한 파일 전송 같은 걸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ETCMD 패스워드랑 좀 섀도우 기반으로 인증을 하거든요. 별도의 이제 인증키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면 뭐 독자적인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패스워드 입력 없이 이걸 가지고 인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회 되면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로긴 같은 거, 알로긴 역시 원격 로긴. 이게 이제 알로긴이 원래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하려고 예전에 클러스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 SSH 등장하기 전에 그 클러스터링 시스템은 뭐 40대 50대를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알로긴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뭐 SSH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법을 보시면 뭐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 텔넷이랑 그래서 SSH 호스트명이나 이제 IP 어드레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에럽션 요거는 이제 계정이 다른 경우 SSH는 그 리눅스 기반 SSH는 그 클라이언트 계정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이거 포세인 사용자가 좀 접속된 상태에서
SSH하고 IP를 치면 그냥 포세인 아이디를 그냥 인지를 해서 이쪽 서버, 즉 SSH 서버에 이제 포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처럼으로 그냥 인지해서 패스워드만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포세인이 아니고 이제 다른 계정, 뭐 유로제라는 계정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L 옵션 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골뱅이 쓴다는 이제 M 마크를요. IP 주소 앞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SSH가 뭐 공격을 좀 많이 당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포트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SSH가 22번인데 뭐 180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1024 이상의 번호로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포트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P 옵션을 쓰셔야 됩니다. 사용例 또 보겠습니다. SSH 192.168.12.12죠. 이게 이제 SSH 서버 요 IP를 가지고 SSH 서버 접속하는 건데 지금 클라이언트의 지금 계정이 포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포세인의 접속을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처럼 이제 다른 아이디 즉 이 서버의 그 포세인 계정이 아닌 뭐 유로제라는 계정으로 접속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L 옵션을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는 아래처럼 이제 골뱅이 N 마크를 쓰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192.168.12.22 서버에 그 유로제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포트를 바꾼 경우, 그래서 설명드리지만 이제 포트를 이제 바꾼 경우에는 마이너스 P 서버에서 22번 이하는 다른 포트를 바꾼 경우에는 마이너스 P 옵션을 추가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SH의 사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격실 사용하는 방법이죠. 원격실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요 예제를 보시면 SSH가 마이너스 L 준 거는 이제 이 서버에 유로제라는 계정 접속하는 거죠. 요 서버. 그 다음에 뒤에다가 명령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유로제라는 그 계정의 홈 디렉토리 안에 데이터 디렉토리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체계의 마지막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게 SSH는 이제 그냥 바로 텔레처럼 바로 접속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암호화 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SH는 예를 들어 A라는 문자를 보낸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암호화하고 전송을 한 다음에 상대방 쪽에서 이제 복호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포세인하고 SSH하고 만약에 제가 2034.24.40.248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 접속하게 되면 이제 RSA 암호화 알고리즘 관련 키를 설치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yes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이제 관련 키들이 .ssh 디렉토리 안쪽에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 포세인 사용자, 이 2033.247.40.248에 포세인 사용자의 이제 암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로그인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프롬프트가 바뀐 거 보시면 로그인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를 생성하려면 yes라고 대답을 처음에는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이외에는 아마 개별적으로는 이제 그 생성된 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